이게 지금 허위 정보를 막 뿌리면서 구구 유튜버들이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는다. MBC 보도 이용주 기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난리가 났군요. 이봉규 씨는 구구 유튜버인데 중국 기자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밀 회동을 했다. 서방 기자들은 안 꼈다. 삐 거짓말입니다. 주로 중국 기자들이에요. 삐 거짓말입니다. 공산당의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뭐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상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믿고 이제 열광하고 뭐 미친놈들처럼 저 자기들끼리 집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예. 요새화해서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걸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 그리고- 뭐 어쩐다는 거야? 그리고 예, 김정은이 서- 지켜보면 뭐 어쩐다는 거야? 계속 자극하는 거지 보수층을. 그렇게 하면서 예. 결국 김정은 유리하게 김정은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짓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런 김정은이 논리를 믿고로 이재명이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그 버젓이 TV에서 보도전문 채널에서 패널이 예. 보수 쪽 패널이 YTN에서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하는데 TV에서? 보수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에 영장 신청했다 기각되니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신청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TV에서 버젓이 그것도 삐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네. 그거 어디서 사실 확인을 하셨냐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또 짤로 나가가지고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 막 돌아다니는 일이 그 진행자가 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팩트 체크를 해주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어디서 들은 얘기냐? 난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례가 있는 게 2014년도 세월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박근혜 정부가 수세적으로 몰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로 딱 반전을 하냐면 법안 하나로 반전합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을 갖다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지원하는 법 뒷부분에 예. 이거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들이 돈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카톡으로 쫙 돌기 시작을 하면서 보수층들이 그 내용으로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 당시에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내용들을 확산해내고 이쪽 집단들을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내면서 그때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통일한 방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자기 집단들을 만들고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게 해서 소위 이 사람들 얘기는 아예 귀도 그냥 막아버리게 저 사람들 얘기는 그냥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만드는 방식들을 이미 2014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도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상대가 어떤 지금 전략을 펴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 사실 확인하고 이런 게 약간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민주 시민들이 반박 논리로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 일상에서 반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가짜 뉴스에 압도적인 물량 공세들이 있기 때문에 막 반박이 안 되는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가끔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대표적인데 그 가령 이제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의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막 지원해서 떠돌아다니니까 원래는 그거의 원형은 원래 법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신청했어야 됐는데 영장 쇼핑을 했다. 서울 서부지법에 했다. 이 가짜 뉴스 원래 원형은 이거죠. 이거를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거를 가지고 야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가짜 뉴스가 되고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요거에 국민의힘이 올라탑니다.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대정부 질의할 때 이 서면으로 물어봐요. 공수처인지 법원인지에다가 물어봅니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는데 안 돼갖고 서울서부지법에다가 한 겁니까?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확인해 줍니까? 확인을 안 해줘요.
확인 안 해줬습니다. 확인 안 해줬더니 TV조선에서 단독을 씁니다. 단독. 윤상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줬다. 이게 단독이에요. 답변을 안 해줬다가. 그러면 이 뉴스를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가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해줬구나.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다가 그게 이제 벤치 먹었다는 표현 좀 그렇죠. 거부가 돼가지고 기각이 돼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다시 청구해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은 좌파 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장이 나온 거구나. 그 기사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극우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구나. 증거가 여기 있다. 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실제 대정부질을 이제 합니다. 그거 가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그거 흔들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봐라. 여기다 답변을 안 했는데 왜 답변 안 한 거냐? 막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오동훈 처장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영장을 여기저기다 막 신청을 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도 그 영장을 말이죠. 중앙지법에서 신청한 것도 있고 저기다 신청한 것도 있고 저기다 신청한 것도 있고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환호를 질러요. 아, 저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 거부를 당하고 서부지법에만 나왔군요. 이랬더니 오동훈 처장이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수처가 여러 법원에다가 신청을 여러 영장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최초로 신청해서 한 번 신청해서 한 번에 나온 게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이전에 얘기한 게 다 가짜뉴스고 헛된 보도라는 게 여기서 딱 확인이 되죠. 그럼 앞에 얘기는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TV조선이 그 단독 보도 얼른 내려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서부지법에다 한 거다라는 거를 요 앞에 단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경험하신 게 그거고, 그리고 무슨 체포영장에 뭐 110조, 111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체포영장 위법이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110조, 111조 적은 영장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주류적 해석이다. 그렇죠. 네. 이 형사법의 주류적인 해석대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지금 뉴스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죠. 그 뉴스를 뭐 언론이 보도를 안 했냐? 다 보도했어요. 다 보도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없고 다시 요 시간을 타임머신을 앞으로 옮겨와가지고 마치 해소가 안 된 논쟁이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 이런 데는 다시 앞으로 갖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하고 사설에 또 쓰고 칼럼에 또 쓰고 기사에 또 쓰고 이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제이크 설리번 이런 사람들이 가는 마당에 열심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 가는 마당에 주한미 대사가 다 얘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아주 환장할 뻔했다 나는.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미쳐버릴 뻔했다.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하는 언론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화도 내셨나요? 고함 쳤냐고 물어보니까요. 네,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화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미국도 이것은 용납을 못하는 계엄이다. 이게 납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정부의 아주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 폴 매너포트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트럼프 정부에 누가 와가지고 트럼프 정부 인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트럼프 정부에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갔다. 요게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 사람은 로비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냥 로비스트예요. 네. 네.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고 갔어. 이게 있는데 그럼 요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로비스트랑 국민의힘이랑 아니, 만난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트럼프가 윤석열 살려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근데 원래 존재하던 이 극우파들이 공유하던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뭐냐면은 부정선거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만든 이제 음모론 이 부정선거 그 결과고 지금 다 중국 공산당이다.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중국 신화통신을 만나가지고 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그걸 주선한 게 이제 동아일보의 뭐 부국장이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요새 이렇게 윤석열을 미워하는 거고 이 음모론이 이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핵심 아니죠. 예. 근데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 윤석열을 만나고 갔다는 것은 뭐냐?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은 한 방에 뒤집힌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고 트럼프가 부정선거 수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은 만천하에 다 뒤집힌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인데 지금 최경영 기자님 웃고 있잖아요. 웃는데 이거를 황당하니까. 이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막 신심으로 믿는다기보다는 네.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가 되니까. 우리 자기 지지층이 행동이. 지금 할 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데서 야 우리 할 말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억울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높게 나오고 열심히 여론조사 응답하고 이 핑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가짜뉴스의 이게 이 세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다가 얘기를 해서 돈도 벌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이재명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